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고르시나요? 그냥 오늘 뭐 입지 하면서 대충 손에 잡히는 것을 꺼내시나요? 아니면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를 융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몸의 자세, 눈빛, 걸음걸이, 입는 옷,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세상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메시지. 먼저 자세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자세는 아마도 가장 즉각적으로 읽히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가슴을 닫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자세가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은 단순히 몸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 많은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나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나는 세상 앞에서 조금 웅크려 있는 것이 편하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열고 앞을 바라보는 자세는 다른 메시지를 담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것, 나는 이 공간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것, 나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실제로 내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듯 몸의 자세가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는 것이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외부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내부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빛은 어떨까요? 눈빛은 가장 감추기 어려운 내면의 창입니다. 아무리 표정을 관리해도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눈빛은 거의 항상 진짜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눈빛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는 사람의 눈빛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과 꺼져가는 눈빛은 다릅니다. 눈빛을 바꾸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눈빛은 내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지지하는 외적인 습관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눈빛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빛을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아, 내 눈이 이런 눈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옷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옷은 단순한 실용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기 표현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입는지가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떤 내가 되는지, 이 색깔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이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의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많은 분들이 좋은 옷을 아껴둡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중요한 자리를 위해. 그리고 일상에서는 그냥 편한 것, 아무 거나를 입습니다. 이 패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의 나는 특별한 날이 아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 상태가 아니다. 진짜 나의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이 의식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될수록 이 메시지가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가 이미 충분히 특별한 날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나도 충분히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싼 옷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힌 속옷을 입는 것과 잠깐이라도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의 차이. 그 의식적인 선택의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의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례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특정한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례, 계절의 의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의례. 이 반복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내면에 특정한 패턴을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아침에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을 가꾸는 것을 의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수를 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것, 피 돌볼 때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 옷을 고를 때 오늘의 나를 표현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 작은 의례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경과학은 반복적인 행동이 신경망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것을 패턴으로 학습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반복하면 뇌는 자신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패턴으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나는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이 작은 일상의 의례들 안에서 조금씩 일어납니다. 살아남는 사람과 주도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는 모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으로 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항상 어딘가에 쫓기는 느낌, 항상 부족한 느낌, 항상 방어적인 자세. 이 모두에서는 자신을 가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생존도 힘든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살아남기 힘든 느낌이 드는 시간에 자신을 가꾸는 작은 의례를 지키는 것이 그 모두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는 지금 위기 상태가 아니다. 나는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직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돌봄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이 시기가 지나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를 돌봐야지. 하지만 그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너무 깊이 새겨져서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세수를 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 옷을 고를 때 잠깐 멈추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는 것. 거울을 볼 때 부족한 부분을 찾는 대신 오늘 이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를 그냥 바라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조금 덜 불편해지고, 자세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펴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덜 어색해지고, 세상을 향해 조금 더 열린 눈빛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의식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내면을 바꿔가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그리고 안에서 다시 밖으로, 이 두 방향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아침 당신 자신을 위한 작은 의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될 겁니다.